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에서 먹는 요구르트, 또 항암 성분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와인, 또 우리나라의 된장과 김치 등은 세계적으로 효능을 인정받은 발효 음식들입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자연을 이용해서 맛과 향이 형성되는 최고의 자연 건강식, 바로 발효식품과 관련된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의 여원경 사무처장 모시고 생명을 살리는 발효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였습니다. 네. 제13회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시작이 됐는데 국내외 많은 발효식품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22일이죠. 그때 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님, 그다음에 박인구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주관하고 있는 대사관님들 해서 한 200여 명이 개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해외 20개국에서 온 48개 기업하고 국내에서 참여한 한 320개 기업이 행사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 바이어들을 상대로 열띤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먹는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고 시대와 시대를 잇는 다양한 문화체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기반한 국제발효 컨퍼런스,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B2B 수출 상담회,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엑스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참가할 기업들을 모집하는 공식 모집 기간이 있죠. 이게 벌써 3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신청을 하셨고, 또 우수 업체를 그 중에 또 선정을 또 하셔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 발효식품 엑스포는 최근 5년을 시점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규모 전체로는 120%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규모의 박람회들은 모집 기간들을 저희처럼 길게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빠른데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한 업체들은 올해도 한 100여 개 탈락을 했지만 누구를 선정을 할 것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6월까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또 기반 여건들을 조성을 합니다. 이제 특허, 그다음에 인증,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에 얼마나 더 기여를 했는지 일단 그거를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기업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라든가 선도 사업들에 어느 정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주력 상품인지 일단 또 그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걸러내는 작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가 그다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이제 인증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유해 성분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이까지 검증을 해서 최종 파트를 해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내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 저희가 이제 수용하면 좋겠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여 개 정도가 탈락할 정도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기업들은 왜 우리가 저 기업보다 못하냐.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다음 기회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따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전국 박람회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시 상태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참여한 기업이 물건을 정말 생산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또 유통만 하는 기업인지를 또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식품의약품안전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유해업소들을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쭉 가지고 있습니다. 2년간. 그래서 그 내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대체로 좀 어느 정도 분배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엄격하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별된 발효식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잖아요. 네. 축제이고. 근데 이 전 세계 이제 발효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13회째 이어지고 있고. 네, 근데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이제 대표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꼽아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전 그리고 우수 전통주 품평회. 이 두 가지를 꼽아주시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의 전통의 음식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라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얼마 전에 됐던 강순옥 고추장명이라고 정락현, 그리고 계암주겸 명인 두 분이 돼가지고 총 11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보면 가장 많은 수치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식품 관련, 전통 관련은 전라북도가 단연 앞서고 있다. 예. 근데 가까이 있으면 잘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도 전라북도 식품명이 이렇게 많나? 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의미를 저희가 좀 더 부각을 시켜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술인데요. 예. 대한민국 술 중에 가장 발달한 지역이 또 전라북도입니다. 어. 그 우리나라 저 선조들은 이제 식이위천이라고 해서 먹는 것은 이제 하늘의 일이다 해가지고 그 먹는 것을 상당히 중요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이제 먹을 것들이 풍성한데 그로 인해서 같이 음식과 궁합을 맞추는 술이 같이 발달을 한 겁니다. 네. 그 임지호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선생님하고 한 2차례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임지호 선생님한테 받았던 두 가지 말이 저는 이제 좀 귀에 떠나지 않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음식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난 거를 가지고 먹어야만 가장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정찬을 봉헌한다는데 이건 좀 약간 우매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왕의 밥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서 올렸던 게 왕의 정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식에 대한 복원은 왕이 먹었던 식단에서 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서민들의 밥상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가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주라고 하는 전통 술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주 지역에서 과주는 15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살펴보면 지역별로 난 식자재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에 맞게 여름을 넘기는 술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도민들이라면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자긍심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입장에서 그 두 가지를 메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가까이 있으면 좀 소홀해진다 그 말을 저도 좀 그렇죠. 공감을 하거든요. 예. 네, 뭐 엑스포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네. 더 자긍심을 갖고 네,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외에도 각 자치단체 선도산업 클러스터가 좀 대거 참석을 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좀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규모 자체가 작년보다는 이제 더 커졌다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조직 내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각 기관이라든가 선도사업단에 여러 업체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비발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발효가 아닌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행사를 열면은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발효식품 엑스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업단에서는 상품들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비발효가 껴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배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발효식품 엑스포 지역 내에서 하고 있고 이게 지역 내 많은 부분에 경제적으로 좀 파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뭐 전라북도 이제 우수 상품 저는 저희가 이제 유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그 스타팜 농가들 예. 그 부분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은 제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심사가 나와요. 행사 기간에 이제 이게 국제전시 인증이고 예.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느냐를 진짜 실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는 하실 거예요. 이거 비발효가 아닌 부분들이 네. 왜 이렇게 왔냐. 네. 근데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발효식품 엑스포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관련 산업들이 다 같이 융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다. 근데 그 부분은 전체 통계에서 빼주셔도 된다. 라고 그건 뭐 사실이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발효식품을 소개하는 엑스포이지만 또 우리 지역의 상품도 함께 소개하는 그게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발효식품 엑스포가 전주에서 하지만 네. 결국에는 발효식품 엑스포가 지역에서
꼭 해야 될 하나의 좀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품들을 보니까 좀 이색 상품이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딸기 고추장이 있고요. 네. 김치 살사 소스. 명칭부터 이게 뭔가 좀 섞여 있는 느낌도 들고 아직 좀 생소한 명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포도고추장도 있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전라북도 내지는 이 발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오랜 느림의 시간을 가지고 하지만 그 느림의 시간 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한테 좀 더 쉽게 알릴까, 예. 세계인들한테 어떻게 쉽게 접근해 볼까라는 고민들이 점철되어진 것 같아요. 뭐 보리, 뭐 막걸리도 그렇고, 예.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뭐 보리 커피, 아. 그다음에 순창에서 만들고 있는 뭐 토마토 고추장, 그다음에 딸기 고추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아직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먹어본 건 네. 토마토 고추장은 먹어봤어요. 어떤가요, 맛이? 이게 좀 어린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먹였는데 고추장으로는 너무 좀 맵잖아요. 네. 근데 그 과일 맛하고 맵지 않은 어떤 그 고추장의 독특한 맛을 살려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이 토마토 고추장은 아마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근데 아마 다른 상품도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 상품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만큼 좀 고심 끝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포도고추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보면 그만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검증해서 나온 거라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 세계에서 좀 통용될 만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식의 세계화도 요즘에 이제 화두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 제품들이 밖에 나가고 또 광고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발효식품들도 이제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외국 해외 어느 정도 지금 진출해 있나요? 일단 저희 발효식품 엑스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작년 수치로는 35억 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판매되는 게 38억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 참여한 기업 대상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는데 확대하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고추장은 일본,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걸리는 이제 뭐 웰빙 열풍부터 그렇게 했다가 좀 약간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걸리가 급감한 틈을 타가지고 그 과일 소주, 그 형태로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고추장 부분은 단연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에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전통 고추장 스타일,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소스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먹히는 상품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치맥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걸 열광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한국에 거주하다가 외국에 나가셨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간 친구들이 그리워하는 음식이 그 치킨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외국에는 안 파니까요. 근데 그거를 치킨 소스를 이렇게 발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도 제가 볼 땐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완제품보다는 그 저는 간장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솔직히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휴잭맨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네스 펠트로 같은 경우 이제 비빔밥은 이제 고추장이겠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비빔밥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제 고기류 정도는 또 불고기예요. 이제 간장 불고기하고 또 뭐 빨간 불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략하면 그러니까 소스 종류죠. 그래서 그런다 보면 분명히 더 지금 뭐 동남아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중심이지만 세계로 확장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추장이 먼저 고추장이 먼저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추장은 한국의 것이다 인지를 좀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우리 발효식품을 세계에서 그래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십억 원어치씩 이렇게 수출도 되고 앞으로 또 전략도 짜고 계실 텐데 왜 해외에서 우리의 그 발효식품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력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근데 그 발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을 맞춘 게 아니라 좀 더디 가더라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 다양성을 그대로 세계에 홍보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주변 지인들께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연애할 때요. 그 여자친구한테 오늘 저 막걸리나 이렇게 한 잔 하러 가자 예. 그러면은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 와인 한 잔 하러 가자 그러면은 왠지 뭐 고급적으로 해서 나를 대하는 것 같고. 근데 와인은 결국에는 유럽 사람들이 즐기는 우리의 뭐 술이죠. 네. 막걸리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그 뭐죠? 핸드 테이스트라고 하죠. 손맛이라고 예.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완전 뭐 남루하고 약간 고리타분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류라든가 전통식품들을 제조하는 데서 현대화되면서 좀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쪽에 그 재해동포 재단,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 예. 그 분들하고 이제 저희하고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주 시장에 가 계시는 이제 케그루라고 하는 미주 한인 주류상 총연합회 이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한국 것들을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요. 예. 그리고 지금 사가셨을 거예요. 네. 그 기뜸이라고 하는 회사께 있는데 그 부가 형태로 만드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현금으로 아마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비행기로 아마 싣고 가실 겁니다. 현장에서. 아마 갔을 겁니다. 제가 네, 네. 근데 이렇게 예전에 그 좀 손맛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한국 사람이 손맛이라는 건 그냥 뭐 정처럼 네. 딱 와닿는데 외국 분들에게는 약간 위생적인 면도 좀 잘 안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이미지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네, 네. 요새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뭐 레시피라고 해서 표준화한다 뭐 이랬는데 그 모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막 쓱딱쓱딱 손으로 그렇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딸한테 엄마 간장 얼마 넣어? 그러면 막 대충 넣어. 근데 희한하게 또 이렇게 간이 맞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한국 음식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발효식품을 계속 찾게 되는 게 이게 또 영양적으로 웰빙과 좀 맞물리면서 영양적으로도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텐데 이 세계 곳곳의 대표 장수마을을 보면은 이제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그 예전에 한 2000년도 후반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뭐 파키스탄의 훈자라든가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 그다음에 중국의 신장 웨이구얼 장신구인 예. 걸 알고 있고요. 이런 마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대체로 좀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의 것을 봤는데 희한하게 그 지역들이 다 낙후 지역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예. 그다음에 농경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대가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 장수라는 건 마음이 편하고 먹는 게 좋아야 결국에는 이게 장수이지 않을까. 요새 뭐 우리나라의 그 커다란 저 사회 이슈로 되는 게 그 독거노인 분들이잖아요. 예. 말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마을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오염이 이제 덜 되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훈자 같은 경우는 그 누천년 이제 쌓여온 빙하물, 예. 빙하물에다가 이제 야채랑 과일들을 같이 섞어서 발효 음료를 이렇게 마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젓을 이용한 저 라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쑥을 발효해서 아오모리라는 이제 전통술을 마시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마라쿄라고 하는 예. 그게 이제 식초에 절인 건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파 머리 있지 않습니까? 낙교는 이제 파 머리 예. 그 일식집 가면 나오는 그런. 네, 거. 그런 거를 즐기고 있는. 아. 그게 이제 그 내에서 다 통용되는 지역 식자재. 네. 아마 임지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뭐 다양한 공통점을 보고 지금 발효식품 계속 앞으로 네.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 엑스포 보면 이제 명성이 좀 있는 발효식품도 참가를 하고 이제 신생 발효식품도 참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시와는 좀 다르게 전시가 끝나고 난 후에, 엑스포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 계속 지속적인 무슨 뭐 판매라든지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에 국내 기업과 총 23억 7,650만 원의 수출 계약을 또 했다. 이런 얘기도 기사로 접했거든요. 그 지금 현재는 좀 26억 정도이고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는 이제 축제하고는 좀 다른 어떤 산업형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관람객 숫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유의미하게 이게 보고 있는 거는 그 수출 계약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26억이 되는 거는 작년에 수출 상담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제가 1년 동안에 업체하고 바이어가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은 끊임없이 한국의 새로운 상품들을 원하고 있고, 그 아까 저 뭐 토마토 고추장 이렇게 예. 만들어서 새로 만든 어떤 식품들이 해외로 나가기를 업체들은 이제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한테 많이 보내와요. 바이어들은 새로운 상품이 있느냐. 네. 그러면 그에 맞는 상품들을 사서 주고, 그 기업들이 해준 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바이어들한테 다 자료들 송부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B2B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이제 축제의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몇만이 왔느냐 그러면 뭐 10만이 왔다 그러면 그 통계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쓰는 일 지출액이 9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만 곱하기 9만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 수치는 크게 유의미한, 저도 이제 그런 연구조사를 많이 하지만 유의미한 조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계약된 건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전시산업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13년도 평균 우리나라 메이저 그 570개 박람회를 통해서 수출 계약이 된 게 그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내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게 34억은 거의 일 박람회 평균이 2억 규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생산 유발이나 이걸 내보면 뭐 32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로는 한 130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 창출로는 한 270여 명 정도가 고용 창출이 되는 걸로 제가 연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국제 박람회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뭐 18개 나라 50여 개 기업이 이제 네네. 뭐 참여를 지난해 엑스포에 참여를 네. 해 주셨는데 이때 실적들도 뭐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제 수치를 보니까 500억 원의 상담 실적이 있고 34억 원의 계약, 네. 38억 원의 현장 매출, 네. 50만 명의 방문. 이 수치로 봐도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규모가. 네. 근데 이게 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돼야 되는 게 또 전주에서 하는 그 요지가 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바이어들이 업체들과의 B2B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지금 현재 해외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되면은 그 다음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저희 발효식품 엑스포를 통해서 계약 실적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도 그와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34억, 뭐 현장 매출 38억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좀 확장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현장 매출 부분은 저희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현장에서 관람객과 그런 소통들이 자주 이루어지니까 뭐 그만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엑스포 조직위에서도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이제 세계로 뻗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서 전국의 식품 산업을 좀 세계 시장으로 네. 이런 좀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지자체와 또 파트너십 또 맺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사다. 아마 그런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희석시키게끔 도와준 게 각 지자체, 시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차피 저희 행사 때 많은 바이어, 해외 VIP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분들한테 전주만 보여주고 보내기에는 너무 네.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창이 가지고 있는 거, 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적 자원, 그다음에 산업적 자원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이래서 전라북도가 발효식품 엑스포를 하는 핵심 지역이구나 하는 거를 예.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많이 주소를 하는데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저 요코테 씨하고 그 협약을 통해서 지금 인적 물적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5월 달에 저희가 성사를 시켰는데 그 아모제라고 하는 식자재 유통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76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순창의 전통 그 건강밥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거는 아모제가 이제 올해 인천공항하고 M호텔에 그 코너를 운영을 해요. 아마 거기에도 순창에 아마 밥상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임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위스 치즈다 보니까 스위스 이제 일본의 그 일본 공동학사하고는 이미 업무 협약을 저희가 맺어줬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브라운 치즈 쪽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스위스 연구기관하고 지속적으로 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시에서 같은 경우는 그 우루과이 산호세 지역에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전주하고 좀 MOU를 맺고 싶다. 근데 이제 산호세 주지사님이 올 예정이었었는데 그 자체로 좀 일이 생겨가지고 뭐 내년에는 꼭 방문하겠다. 죄송하다는 사안을 보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행사가 매년 어쨌든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네. 고심을 하시고 1년마다 계속 고민한 과정들이 행사에 나타나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떤 엑스포, 어떤 행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이제 세계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라는 거는 어떤 그 나라만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경 간에 소통을 하는 개념이고요. 세계라는 개념은 어떤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저 금융의 부분들이 좀 자본의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는 획일화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제라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품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형태로 바꿔버렸다면 지금 현재 아마 전통 식품이라는 부분은 뭐 한국에서는 약간 뭐 프린지된 예. 어떤 뭐 그런 개념, 그다음에 뭐 믹스된 개념으로 아마 남아 있을 텐데 다행히 대한민국에 계신 장인분들, 그다음에 그 음식을 만드신 분들이 그런 고집들을 이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화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시킨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많이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면 소용은 없잖아요. 예. 결국에는 세계화 부분은 자본 이념을 좀 떠나서 획일화 부분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소스들을 가지고 식탁을 차려내고 제가 일전에 한번 썼던 기사 중에 그 우주식품도 이제 저희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뭐 수정과라든가 김치 가지고 했는데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게 우주에서 한 상 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소스들을 가지고 다양한 발효식품을 가지고 식탁을 꾸리는 그러니까 획일화된 식탁을 그 만드는데 발효식품 엑스포가 예. 일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 혼자만의 힘은 아닐 것 같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야외에서 열리는 지역에 열리는 어떤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행사나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긍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엑스포가 이틀 남았습니다. 발효식품이 전라북도 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한몫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일요일에 만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실 분은요, 앞서 만나본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축제를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오늘 29일부터 시작되는 순창의 대표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된 순창 장유축제에
이남 추진위원장 모시고 또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전통 장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순창 장류축제가 올해로 이제 10회째를 맞게 됐는데 네. 순창에는 이제 또 애기 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산도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11월 1일까지 가을 관광 주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실 텐데 준비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 장류축제는 올해로 10회째인데 예. 우리가 주제가 올해는 자연의 맛 그대로 순창의 맛 세계로라는 주제로 그 아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예.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순창 장류 축제 하면은 순창의 이제 대표 축제인데 올해로 10번째 기획하시면서 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예, 올해는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국민들 편의를 위해 축제 공간이나 그 어떤 그 수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금년에는 아마 전국 최초로 우리 순창읍 시가지로부터 민속마을까지 모범 택시회사와 셔틀 택시를 운영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 셔틀 버스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셔틀 택시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셔틀 택시라는 걸 좀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이번 셔틀 택시 운영하게 된 동기는 관광객들을 한 차에 태워 출발하다 보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임시 승하차 마련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택시로 할 경우 수시로 운행이 가능하고 승하차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 네. 좀 이게 축제를 찾아주시는 좀 어르신들을 좀 생각한 그런 조치였는데 이제 29일부터 나흘 뒤죠. 29일부터 예. 11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또 73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73개면은. 예. 네, 그 가운데 좀 위원장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순창 장축제는 무엇보다도 고추장 유래가 담긴 임금님 고추장 증상 행렬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계 소스 박람회와 도시민 장독대 분양 등 장류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장류 축제도 음식 축제잖아요. 보통 먹고 약간 즐기고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세계 소스 박람회도 올해 처음 시행되고 이 제1회 순창 국제 기능수 학술 대회도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은 강천산 인근에 음용 가능한 온천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작년에도 한국 물학회에서 한국의 좋은 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축제 기간에 제2회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장류 세계화가 다양화를 위해 민속마을 특구에서 세계 소스 박람회도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세계 25개국 소스를 소개하고 나만의 소스 만들기, 어린이 발효 과학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또 좀 학술적으로도 조금 더 연구가 가능한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순창 장류축제 이제 올해로 10번째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네. 축제 평가위원들이 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소비액은 14,000원 정도이고 총 현장 매출은 1억 8,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를 통해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91억 7,500만 원으로 분석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팔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관광 오셔서 네네. 또 주변에 쓰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여러 해 이렇게 축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전통 장류라는 품목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텐데 또 전통 장류이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단점이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장점이라면 예. 강천산 단풍 관광과 연계한 관광객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예. 제 순창 하면은 이제 고추장이 제일 먼저 당연히 떠오르고 또 순창 고추장이라는 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1등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 순창 고추장 어떤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나요? 예. 참고로 우리 순창 장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은 네. 예, 전 세계 유명 셰프들이 한국 고추장, 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스라고 평을 합니다. 음식의 풍미를 돋고 모든 식재료와 어울릴 수 있는 특이하면서도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은 그렇게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내 장류 수출은 연간 400억 규모로 순창이 40% 수준인 16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소수 시장이 약 10조 원 규모이므로 순창의 축제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뭐 한 연간 국내 수출액이 400억 원, 그중에 160억 원 정도 40%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과 또 해외 시장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규모인가요? 예, 간단히 수출 상황 및 연간 네. 매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장류 시장 규모는 1조 원 가량 되고 그중 순창이 차지하는 규모는 3,600억 정도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장류가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류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순창의 전통 시장을 좀 벗어나서 이제 세계로 국내 시장이 1조 원이면 세계 시장이 이제 그에 상응하게 좀 많이 좀 예. 인지도가 올라가야 될 텐데 연구기관에서도 뭐 새롭게 개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순창은 장류 연구소에서 최근 연구 개발 방향이 저렴, 기능성 소수화입니다. 최근에는 발효기법을 통해 저염 장류, 농산물을 미생물로 발효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고추장, 된장 등은 활용한 김치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얼마 전에 순창이 또 이 한국 전통 발효 문화산업 거점 지역 조성 사업의 투자 선도지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받게 됐는데 국가로부터 예. 이런 전략적인 사업이 앞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예,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순창군에서는 전통 장류 산업과 관광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 발효 문화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국비 265억 원을 투입하고 또한 전통 고추장 마을 인근에 발효 테마 피센터, 발효 슬로 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 종자원, 전통 기업 문화 연수원 등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양한 시설들이 순창에 세워지게 되는데 예. 이제 순창 고추장 하면 이제 그냥 순창에서 난 고추장, 순창에서 만든 고추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는데 사실은 그 브랜드를 대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고추장 외에도 또 대기업에서 연구를 뭐 한다든지 순창에 좀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도 혹시 있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국내 장류 시장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순창에 있는 대기업들도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는 5년 된 숙성 간장을 만들고 젖상균 발효 고추장 등 요리에 맞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또 뭐 고추장 이외에도 장류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과 앞으로 이제 제품들을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순창이 이제 전통 장류
예. 전 국민의 이제 사랑을 받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악이 함께 만들어간 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지금 우리 순창에서는 예. 지역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순창이 현재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작지만 산악연관 협력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발효 미생물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한국형 유형균주 사업이 5년간 160억 원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역시 순창과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공동으로 발효 미생물을 통한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도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즉석 청국장, 기능성 장류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창 장류 축제를 앞두고 또 경사스럽게도 전북 지역이 9번째 식품 명인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식품명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명인의 칭호가 달리게 되는데 이게 축제의 그 위상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순창의 그 장점이죠. 예, 가족형 기업들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순창의 최초로 문홍래 명인에 이어 강순옥 명인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1982년부터 우리 순창군 조례로 순창 고추장 기능 인증을 제도화하고 있고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것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순창 고추장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된장, 간장, 장아찌 분야에서도 식품 명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인들이 순창의 브랜드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저도 이제 순창 하면은 고추장을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 고추장으로 담근 그 장아찌들을 처음으로 저는 이제 먹어봤거든요. 예. 아, 맛이 괜찮더라고요. 고추장으로 만드는 네. 것이 지금 앞으로 개발하고 있지만은 예. 이제 주류 술 막걸리도 만들 예정이고 고추장으로 막걸리를요. 예, 소주도 만들 예정이고요. 아. 고추장으로 지금 못 만들 것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굴비장아찌 같은 건 예. 예, 또 우리 건강에 좋다는 매실장아찌, 예. 매실로에서 또 고추장에 박아가지고 예. 먹고 그건 이제 상당히 그 매실이 튼튼하기 때문에 예. 그 오래 가고 아.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장아찌 생각하면 이제 뭐 간장이나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고추장으로 하니까 좀 이색적인 면은 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예. 고추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그 제품들도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연구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 발효식품 엑스포에서는 순창이 일본 요코테시 또 루마니아 로만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는 얘기가 살짝 예.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적으로 또 물적으로 외국에 있는 이런 도시들과 교류를 하면은 앞으로 이 순창 장유축제가 또 세계적으로도 조금 더 인정을 받거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예. 목표를 갖고 계세요? 이제는 산업의 시대가 아닙니다. 문화의 시대이고 융합의 시대라고 봅니다. 장유축제 역시 산업과 문화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역시 산업과 먹거리에서 벗어나 산업 환경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축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주민 참여형, 미래 산업을 위한 소스 산업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우리 순창에서 국내 최초로 토굴형 소스 박람회가 있습니다. 토굴형이라면 굴 안에서 예. 박람회를 한다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예. 토굴형 소스를 그 토굴형으로 지금 개발하여 예. 그 다양하게 지금 소스화로 지금 그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장을 소스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예, 예.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한간에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스라면 그 비행기 탈 때 그
튜브 안에 넣어가지고 잠깐 주시거나. 그 조그만하게 나와가지고 비빔밥에 비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소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작게 아니면 좀 많은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스화 사업을 이제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그 소스화 추세입니다. 고추장 소스화. 예. 자, 이제 뭐 순창하면 이제 고추장 빼놓을 수 없이 계속 그 얘기 장류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축제가 10회째를 맞이했지만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점이 우리 도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좀 믿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주셨으면 이런 좀 부탁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순창은 약간 전라북도에서 좀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은 전주뿐, 군산뿐, 이렇다면 익산 이런 데서도 많이 좀 찾아주셔서 순창의 전통 발효는 한국의 대표이면서도 전 세계 대표 문화 상품입니다. 전주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듯이 순창은 전 세계의 전통 식품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류 축제 기간 동안 저희 순창을 방문하시어 순창의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다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자연이 빚은 순창의 발효 식품들,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식을 한식답게 또 한식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근본에는 바로 발효 음식이 숨쉬고 있습니다. 발효 과학 연구가 계속될수록 인류가 발견해낸 지혜로운 식품 처리 방식 발효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이 하나둘씩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발효 과학의 힘을 만나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역 축제로 발걸음 한번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5회 KBS 아름다운 길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2015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열리는 이 행사는 10월 31일 미륵사진의 연못지 앞에서 모여 익산 토성과 서동 생가터를 거쳐 왕곡리 유적까지 약 8km 코스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KBS 문화사업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를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딸만 있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댁은 어떠신지요? 여기 스스로를 보이파파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29살 아들을 짝사랑하는 60대 어느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태지야, 네 개 됐고, 태지야, 뭐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딴 거 할래?
제가 보이파파입니다. 보이파파. 마마보이 하면은 엄마만 찾는 보이라며요. 저는 우리 아들만 찾는 파파입니다. 보이파파. 우정에 가까운 남자들의 사랑을 요즘 말로 브로맨스라고 한다죠. 한치영 씨는 아들과 지금 브로맨스 중입니다. 지리산의 북쪽 자락 남원시 산내면입니다.